자, 안녕하세요. 명의와수다 김철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입맛을 돋우는 짭짤한 반찬. 여기 얼큰한 국물을 곁들이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죠? 여기에 요새 덥다 보니 후식으로 달달한 아이스크림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먹은 음식이 우리에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흔히 말하는 백색공포 얘기하는데요. 오늘 명수다에서는 소금, 설탕, 밀가루 등 정제된 흰색 가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짭짤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서울 K내과 김성권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권입니다. 예, 교수님. 김천주 기자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김성권 원장님은 국내 최고 신장내과 교수를 하셨죠. 서울대병원에서 올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에 서울 K내과를 개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이라고 불리시다가 원장님이라고 불리면 좀 약간 어때요? 느낌이? 요새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네. 명예교수라고 불러달라 그러고 그래요? 원장이라고 불러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제 태도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원장으로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이렇게 원장님 하면은 고개가 이렇게 뒤돌아집니까? 아직은 조금. 교수님 하면 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K내과. 이게 이제 서울 K내과. K내과가 무슨 뜻입니까? K. 김성권의 K입니까? 네, 제가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의논했는데, 네. 옛날에는 김공공내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름을 썼죠. 네.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이라는 거는 김아무개의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거다 하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 김성권 내과라고 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그거를 지향하다 보니까 김성권의 K라고 시작한 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콩팥이라는 키드니. 영어로 키드니의 그 K. 네. 찾자고 김의 K도 되고. 김의 K도 저와 되고. 같이 하는 강 선생의 K도 되고. 그래서 복합적입니다. 요새는 이제 K-팝, 코리아, 한류, 그러니까 K내과가 이제 아시아 환자들을 다 볼 수 있는. 네, 코리아에 있는 좋은 내과였네요. 자, 우리 K내과 김성권 교수님 이력을 잠깐 소개할까요?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하시고 의학박사 서울대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 내과 교수를 약 30년 가까이 하셨죠? 네, 교수만 33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진료부원장도 하시고 아시아 신장 이번에 최근에 무슨 상 받으셨다고요? 지난 5월달에 동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장학회가 있었습니다. 네.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열린 학회인데 거기서 신장학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4번째로 받은 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교수하는 동안에 몇 가지 상을 받아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감명 깊었고 네.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적이었고 우리나라엔 처음이지만 일본 사람도 한 사람뿐이 없고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 저한테 상턱을 안 하셨어요. 네. 상턱을 안 한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상 준다 그래서 보통은 비행기값, 호텔값, 네. 강의료 이런 거 이번에 강의도 했으니까 강의료 네. 주는데 네. 하나도 없이. 그래요? 봉사를 하셨군요. 그다음에 메달 하나 딱 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기 하니까 시간만 내주시면 네. 언제든지. 자, 교수님은 이제 대학에 계시면서 의사들이 평소에 한 편도 쓰기 어렵다는 SCI 논문을 200여 편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난 이력이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재직 시 3개월에 한 번씩 구두를 바꿨다고 합니다. 왜? 환자를 많이 보는 교수로 유명해서 많이 회진도 돌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 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때도 K 구두라 그러면 좋은 구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6시경에 나와가지고,
뭐 10시쯤 퇴근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전 병원의 신장내과 환자를 다 돌아봐야 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전임이라는 제도의 대한민국 1호입니다. 펠로우. 펠로라는 국내 펠로우 1호. 1호. 야, 근데 그 뭐 신장학이 아니라 모든 펠로우의 전체 1호입니다. 펠로우의 1호. 네. 야, 그리고 제일 젊은 나이에 됐고. 예. 그런데 그걸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이제 그 병원의 이제 주인이 레지던트라는 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레지던트. 일본인 아니 저기 중국 사람들은 주의라 그래요. 살주자 그다음에 의사 그 레지던트인데 네. 그 병원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전공이 레지던트였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처럼 전임의로 넘어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해서 이제 병원의 모든 환자를 이제 그 전임의가 보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게 이제 1979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많이 쫓아다니고 교수님들은 이제 회진하시고 저는 일일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구두가 떨어진 애 보면 제가 되도록이면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레지던트 말하니까 이게 그 옛날에 다방에서 서빙하는 여자 레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거기도 다방에 머물러 있는 그렇나 보죠. 죄송합니다. 요 특이한데요. 서울대병원 내과 역사상 정년 퇴직한 첫 의사 이게 좀 말이 되나요? 내과 역사상 정년 퇴직 후 첫 개업한 의사 아닌가요? 네, 개업한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요새는 뭐 개원이라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개원하시는 의사.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그냥 좀 쉬셨거나 했을 텐데 교수님은 정년 퇴직 후 바로 개원을 하신 첫 의사다 이거죠? 네. 제가 82년에 교수 될 때 그때 제 번호가 23번이었습니다. 뭐가 23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가 23명이었던 뜻이죠. 그러니까는 제 위에 선생님들은 뭐 몇 분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런 중에서는 전혀 개원하신 분이 없고, 물론 딴과도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다들 훌륭하게 S대학병원의 뭐 원장님 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개원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첫 개원했다는 자체가요. 네. 뭐 그러니까 돈이 좀 궁하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왜 이렇게 다른 데서도 분명히 제안이 왔을 텐데 개원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그랬는데. 네,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이 환자를 계속 동네에서 환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해 경험들을 베풀고 싶다. 네. 되돌리고 싶다. 그런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몇 가지나 돼요, 이유가요? 네,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환자를 볼 때,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의학계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봤는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환자가 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또는 환자 봤는데 진단이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이제 친구. 친구요? 옆에 있는 사람.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동료 의사 또는 선배. 그거보다 더 나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모르면 이제 대개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인 책, 동시대 사람들이 만든 잡지 이런 걸로 물어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로 go back to the patient. 환자한테 돌아가라. 환자한테는 대답이 있다. 이런 뜻인데. 철학적인 얘기네요. 철학적인 표현도 이제 우리의 그 의사의 모든 지식이 환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20년, 30년 뭐 교수로 해서 뭐 훌륭한 교수 어떤 뭐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도 뭐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도 많고 저 나름대로도 해서 다시 환자한테 돌아가서 뭔가 몰랐고 우리가 미진한 게 있다면은 좀 시간을 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무슨 운동회가 있어서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좌석이 있었는데
정년한 지 한 12년 정도 되는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년할 때 참 잘못하셨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권위 있고 뭐 하신 분이 잘못하셨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때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개원을 안 했다. 그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야, 그러고도 벌써 한 7년이거든요. 말되네. 그분이 네. 정년한 지 거의 한 이제 뭐 17, 8년 돼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건강하시고 뭐 우리 김철중 기자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폭탄도 뭐 잘 드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 75세 그러면은 상가에서는 젊은 사람이 갔네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진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돌려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아, 그래. 너무 복잡한데. 그 왜 의사들 그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의사들 모임에서 그 80대 중반의 의사가 자네 몇 살이냐 했더니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야, 좋을 때다, 좋을 때. 정말 그렇게 말씀하세요. 80대 중반이 봤을 때는 좋을 때죠. 네. 그런데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지금 100세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분이 95세까지 환자 보셨습니다. 아. 우리 나이로 100세니까 그 16년생입니다. 16년생, 1916년생.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대 초반도 좋을 때죠. 뭐. 좋을 때죠. 네. 지금 뭐 65세면 애들이죠. 자, 우리 김성희 교수님이 특이한 또 이력이 있는데요. 이력이라고 또 우리 저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텔레비에도 나오셨잖아요. 왜 무슨 뭐 리얼리티 뭔가 예. 그래도 그 따님이 뮤지컬 배우라서 좋은 게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제 큰딸이 뭐 둘째 딸도 노래하긴 하는데요. 네. 그 큰딸이 처음에 뮤지컬 한다 할 때 저는 안 된다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인을 두면 그러니까 자녀분이 유명인인 경우에 좀 부모는 어떤가요? 기분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네요. 가끔. 뭐 같이 가면은 김아무개 교수가 아니라 김소연의 아버지. 김소연의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네. 요새는 우리 손자 주한이거든요. 예, 무슨 애기 프로그램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주한이 할아버지 그래서 이 대학로에 K내과에서 나와서 전 일찍 가니까 요새 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뵌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라 그럴까 하면은 주한이 할아버지로 더 유명하지.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매스메디아라는 게 굉장히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WHO 권장량보다 약 2.5배 많이 먹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들 우리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야, 미국 애들 진짜 짜게 먹어. 그 스테이크 짜서 못 먹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짜게 먹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네. 우리가 짜게 먹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예. 그 여행을 다니면 예. 전부 맛집, 맞지? 맛있는데 예. 뭐 파리에 무슨 별 5개짜리, 예. 5개 너무 예. 비싸니까 예. 모르죠. 별 몇 개짜리를 가는데 그런 음식점은 다 짭니다. 맛집은 짜다. 맛집은 짜다. 야.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런던에서는 런던 타임스가 더 타임스더라고요, 이름이. 예. 더 타임스에서 그 짠 맛집 10개가 그냥 그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 같으면은 신라 호텔 무슨 집. 아, 이게 유명한 맛집들이 다 나트륨 함량이 높았군요. 나트륨 함량이 높아가지고 예. 그 순서대로 매겼고 예. 그 중에는 7번째가 그 스시집인데 야. 거기도 또 이렇게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가정에 예. 식사라든지 이런 건 훨씬 싱겁고요. 예. 뭐 저는 오하이오라고 사실 미국 중부 지방인데 예. 그 거기 이제 시골 뭐 이렇게 그 가서 조그만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하면 예. 싱겁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
파리 뭐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짜게 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느꼈던 이 짠맛의 감도로 판단하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근데 맛집은 왜 다 짠 거예요? 이게 소금 많이 치니까 맛있어서 그러니까 맛있으려면 소금 많이 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미각의 80%가 소금 맛입니다. 아, 혀에서 느끼는 맛에 혀에서 맛이라는 걸 느끼는 거에 80%가 소금이고 짠맛이 굉장히 강렬한 거네. 강렬한 거죠. 인류에게. 그리고 이거는 인류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한테도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5%가 그 기름 맛입니다. 느끼한 맛.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삼겹살이나 그다음에 마블이 있는 고기를 이 소금장. 기름장에 소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의 95% 된다 이거죠. 어쩐지 그러니까 그게 맛있는 거죠. 그게 맛있는 거네요. 네. 이 본능적 혀의 미각을 95% 채워주는 거네요. 채워주는 거죠. 네. 그럼 단맛은 상당적으로 낮은 거네요, 단맛은. 그러니까 이제 단맛도 뭐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은 요새 수박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품종이 좋아서. 근데 그 수박에다가 소금을 치면은 단맛이 많이 살아납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요거 듣는 분들 음식점에서는 수박에다 소금 치겠는데요. 옛날에는 실제로 수박에 소금 쳐서 먹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서로 시너지가 돼서 더 맛이 더 아주 달달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소금의 그 근본적인 맛도 있고 소금이 단맛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고 쓴맛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그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의 맛에 아주 으뜸인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고기에도 소금을 막 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이 생고기에다가 미리 소금을 막 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좀 근데 이 만양동에 가면은 이제 도살장이죠, 만양동이. 거기에는 일단은 소를 끌고 와서 소금을 먹입니다. 소한테요? 소한테. 왜 그러죠? 그러면은 소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몸무게가 한 15%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늘리기. 체중 늘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미국에서도 꽤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한 30% 이상의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왜 호수로 해가지고 막 이 안에다가 막 이 물을 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아예 자연스럽게 소금을 먹이면 소가 알아서 물을 먹겠네요. 물을 먹죠. 짠이 막 갈증 나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잔인한데. 그 집에서도 그러니까 농장에서도 소를 키울 때 소금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소금을 먹거나 이러는 그게 육질이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져서 맛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약간 물탄 소가. 이 육질에다가 소금을 치면은 그 육질이 좀 더 쫀득쫀득해지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삼투압 이제 죽은 다음에. 네, 죽은 다음에요. 네. 죽은 다음에는 소금 치면 오히려 분량도 줄고. 왜냐면 물이 빠져나오니까. 물이 빠져나오니까. 물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안 손해고요. 좋고. 네. 저기 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빵에도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빵에 소금을 치면 칠수록 쫀득쫀득해진다며요? 네. 그거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빵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위 모밀국수나 냉면집에 가면은,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친거는 푸석푸석하죠. 네, 푸석푸석하면은 이런 거. 근데 함흥냉면 이런 데 가면 쫄깃쫄깃하고 그러는데, 그런 쫄깃한 맛을 내려면은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라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게 악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막 촘촘히 붙으면서 이 식감은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타국수를 만들려면은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수타가 아니라 완전히 소금타네. 소금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탈을 하는 동안에 쇼고 그건 쇼야. 하는 동안에 그게 계속 저기 있으려면 그 찰기를 유지하려면 소금을 계속 네. 소금을 쳐야 되는군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네. 그때 옛날에 교수님 말씀하셨는가요? 이 맛집 우리나라 맛집은 다 원조 맛집들은 할머니들이 네. 원조 할머니 맛집이어서 이 할머니들이 이제 이 짠맛을 못 느끼잖아요. 잘 네. 나이 들면은 그래서 계속 소금 많이 쳐서 짜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거 인상 깊었어. 아무거나 하면 편집하세요. 아 예. 나이 들면은 그런 성생활도 그렇고 예. 모든 감각기관이 다 떨어집니다. 네. 귀도 잘 안 들리고 네. 눈도 잘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60세가 넘으면 환갑이 넘으면은 입맛이 한 최소한 50% 이상 감소되고 60세부터요? 60세부터. 야. 네. 그리고 50세도 뭐 한 40%.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맛봉우리가 없어지니까 예. 그 맛봉우리가 퇴화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소금이 있어야 되고 소금을 치면 칠수록 좋은데 예. 젊은 사람은 치다가 자기 입에 짜니까 예. 안 넣는데 예. 맛집 할머니는 넣어도 내 입에 아. 그렇게 짜게 안 느끼니까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짠맛은 딱 기억이 되나 보죠? 어느 정도 강렬하게 느꼈던 짭짤하게 느꼈던 그 맛이 기억이 되니까 자꾸 소금을 더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기억이 그렇지만은 그 주기가 있습니다. 예. 대개 한 3주 정도 기억을 하는데 3주 정도. 네, 3주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짭조름하게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3주 정도 네, 된다는 현아 머릿속에. 근데 이제 뭐 외국을 갔다 네. 또는 생활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한 달이 있었다. 예. 그러면은 거기 맛에 음. 거기 맛을 들이는 거죠. 뭐 옛날에 하숙했던 학생들을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은데 그 지방에서 짜게 먹던 학생이 서울 와서 싱거우면 이 집밥 맛없다고 저기 나 하숙생이라고 무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학 때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그 맛에 들려서 다시 올라오면 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한계가 얼마인지 짜게 하고 하는 거의 한계가 얼마인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맥시멈 온게. 그러면 이게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맛의 짠맛의 강도에서요. 소금은 치면 칠수록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게 돼 있나요? 네, 치면 칠수록 선호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확 감소합니다. 어느 시점에 도저히 이거 너무 짠데? 네. 이 느끼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느끼는 시점까지는 계속 소금을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더 이 맛을 찾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제일 길들인 게 애들이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 할머니의 맛까지 쫓아갑니다. 할머니의 그렇죠. 맛까지. 할머니의 이 짠맛 감도를 아이들이 그대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젖엔 소금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네, 아니 뭐 제로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재는 거 가지고는 잘 안 재질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젖만 먹는 애들은 1년 동안 소금을 거의 안 먹는 거네요. 안 먹는 거죠 소금을. 네. 네. 이유식 안 하는 애들은. 이유식에도 이유식에도 독일에서는 소금이 들어가면 이유식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짠맛의 강도가 어디까지나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김지자는 했을 것 같은데 지렁이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죽죠. 꿈틀거리다가 이제 그 장난 했었죠. 더 하면은 근데 그게 사람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어느 정도 간 그다음에 이거 못 먹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오는데 그게 현재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소금의 일반 외식 대중 음식에 거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바닥을 친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친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 소금 섭취량이 4,700에서 800이고요. WHO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2,000mg 이하인데 이 2,000이 왜 나온 거죠?
뭐 1000도 있고 뭐 1500도 있고 뭐 500도 있을 텐데 왜 2000 이하로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외우기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2000 그러니까는 지금 영국 같은 2400이고 아 권장이요? 네네 미국은 2000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나라별로 이렇게 그 한 대는 이제 2000이 제일 많고 네. 물론 WHO는 이제 세계적인 기구니까 2000입니다. 네. 근데 호주서는 네. 960을 했어요, 과감하게. 호주 정부가요? 공식적으로? 네. 이야, 걔는 상당히 싱거운 애들이네. 그래요? 960을 했어요. 네. 아, 이제 960이라는 거는 이거 소금으로 960이니까 아, 약 1000. 1000이죠. 예. 그러니까는 나트륨으로 말한 지금 예. 2000, 4000 하는 거로 하면 400입니다. 엄청나게 제한을 하는구나. 엄청나게 제한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기준을 물어보시면 이게 또 실력을 많이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압축하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 먹었느냐 하는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 화석 같은 데서 발견했나요? 네, 화석이 아니라 그 유골. 유골에서 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유골에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 이게 석화돼 있는 거예요. 저 뭐죠? 아니 그거는 머미처럼 뭐 되는 갑자기 거예요?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데 있는데 이 유골에 그 이 사이에 낀 음식이 남아 있다 이거죠. 무슨 찌꺼기가 물론 다 말랐고 뭐 그러지만은 거기에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소금 용량을 재면 뭐 우리 그 나트륨 함유 한 200ml 정도. 거의 안 먹는. 네, 뭐 또는 뭐 실제로 하면은 200mg이죠. 뭐 100mg 이렇게 먹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도 네. 하루에 200mg. 네, 100mg 뭐 100mg. 네, 네. 지금 우리가 4,700, 800을 먹는데 40분의 1이죠. 40분의 1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석기 시대도 좀 잘 살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먹는 게 한 10분의 1 정도 먹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가 나쁘고 뭐 먹기도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한 50분의 1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소금이 귀해서 없었죠. 소금이. 네, 네. 그러니까는 신석기 시대라는 거는 이제 사회,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10,000년 정도 되는데, 그 소금이 처음 나온 게 한 BC 한 6,000년 내니까 한 8,000년 전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소금을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한 게. 누군가가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자연에 널려 있는 거를. 근데 중국 대륙이, 미국도 제 중국 대륙이 바닷물이 올라와서 육지가 된 겁니다, 바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 큰 호수가 있어요. 뭐. 큰 호수. 그 호수 물이 다 말라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이 인류가 처음으로 소금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그 시안, 중국. 중국 문명의 태생지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그때 이 인류가 최초로 이제 그 소금을 건져서 이제 맛을 봤을 때, 야, 이거 짭짤하고 괜찮다라고 그게 이제 확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죠. 이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야.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매겼어요. 소금세를. 이 소금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뭐 진나라가 통일도 하고 그랬지만 한 나라 그래도 중국을 제대로 했는데 한 나라의 레비뉴 그 돈에 그 세금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니까 그게 50%가 소금세입니다. 그럼 그것으로서 이제 소사이어티가 개발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미 소금 맛을 안 인간들이
소금을 찾기 시작했고 네. 점점 그 소금에 이제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러면서 그걸 또 이 국가가 그걸 통제를 하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소금 네. 비즈니스를 한 거네요. 소금 비즈니스. 국가 관리 차원에서. 네. 그게 이제 한 17세기까지 온 겁니다. 아, 계속. 그러니까 한 3,000년. 그러니까 소금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 아이템이네요. 네. 이제 조선실록을 보면 그 신하가 왕한테 소금세를 받는 거는 인륜에 어긋난다.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걸로 세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 상소문 뭐 이런 회의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하면 좀 네. 그런 상소문도 올렸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적절한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알록산의 난이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알록산. 이제 알록산의 난의 그 주인 그 알록산이 그 소금 장사였어요. 그래서 산동 지방에 이제 그 옛날엔 소금을 캤고 바다에서 산동 지방은 바닷가니까 이제 염전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소금으로 반란의 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소금이라는 건 전매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소금으로 돈을 벌었죠. 야, 그러면 이제 그 귀한 소금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서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이 소금세를 없앴습니다. 야, 이게 소금이 인류의 역사하고 인류 역사의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맞물려서 가는군요. 네. 소금 그걸 없앤 하도 이유 이제 소금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말하니까 나폴레옹이 혁명적으로 소금세를 없앤 거예요. 없앴죠. 그게 나폴레옹이 없앴는데 전쟁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다시 또 세금을 다시 또 국가가 싹 갖고 와서 소금을 파는 거예요. 팔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왜 우리 소금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게.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제 인류한테 소금이 이렇게 쉽게 전달되고 그동안에 이제 기술도 좀 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2세기 동안에 인류가 소금을 마음껏 즐기게 된 게 이제 오늘날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소금은 귀했고 정말 요긴했고 꼭 필요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금이 결과적으로 요 국가별로 이제 소금 제한을 가이드라인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재밌는데요. 그럼 국가 산업적으로 소금이 다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식문화는 완전히 바뀌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은 그 만년 전에 이제 농경 사회, 목축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를 보관을 하려니까 소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리는 거 내지는 소금. 절이는 거 아니면 소금. 네. 그러니까는 절이는 거 아니면 말리는 거. 네, 소고기를 키웠는데 죽은 다음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금을 치니까 이거 뭐 아주 오래 맛도 가니까. 좋아지고 오래 가고 맛도 좋아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류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 저장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사이어티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쌀하고 보리나 곡식을 먹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이게 인구를 충분히 먹일 만큼 모자랐어요. 그러겠죠. 근데 15세기, 16세기 때 감자 고구마가 나와가지고 대체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한 5배의 인구를 먹일 수 있게 됐어요. 감자가 위대한 인류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인류를 먹여 살린.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업혁명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산업혁명이 나오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국지대 세계를 제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바이킹들이 첫 번째 이제 바이킹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이킹이 이제 그 항해를 오래 해야 되죠. 네, 키가 뭐 190 뭐 이렇게 되는데 힘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구를 많이 먹었어요. 생선이요? 생선. 근데 싸울 때는 대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배 타고 가서.
그래서 대구에다 소금을 치니까 대구가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아메리카도 가고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금이 저장 방법의 이 음식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거네. 제패한 거죠. 그 방법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금이 이제 그 염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거에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옛날엔 다 끓였습니다. 바닷물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일본, 중국에서 받아온 게 이제 염전을 만드는데 이게 염전하니까 이제 소금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죠. 염전을 해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햇빛 바닷물과 햇빛만 있으면 그냥 생겨. 바닷물 말리기만 하면 소금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8세기부터 많아져서 바닷물에 충분히 있으니까 치면 칠수록 맛있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잘못됐지만 식품산업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그 짠맛과 합쳐져서 인류를 오래 살게도 하고 반면에 이제 오래 살면서 비만 이런 거 많아지면서 오늘날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소금의 역사를 듣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서울 K내과의 김성광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2부에서 이 소금이 주는 폐해와 어떻게 소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와수다 김철중입니다. 자, 1부를 열심히 들은 청취자들은 일주일 동안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명수다 2부에서도 서울 K내과 김성권 원장님 모시고 소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짭짤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나라건 전통 음식은 다 짜요. 네. 소금에 절인 거. 제가 이 북유럽 가서 먹은 그 생선 절인 거 먹다가 저는 아주 그냥 토할 뻔했어요. 너무 짜가지고. 네. 근데 스페인의 그 햄들 있잖아요. 네. 짜고 우리나라 자린고비. 네. 네? 다 짜요, 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소금을 쳐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빼먹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매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 아주 싼 음식이 돼버렸죠. 치면 칠수록 맛도 좋아하니까 음식점주에서 소금을 아낄 이유가 없고 네. 소금은 또 싸니까 지금은 네. 싸니까요. 네, 싸니까. 막 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50년대 말 60년대까지 전매였습니다. 그래요? 담배까지 담배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금은 국가가 소금 팔아서 장사한 거예요? 네. 담배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소금이 귀했겠네요, 그럼요? 비싸지는 않았죠. 비싸지는 않았구나. 하여튼 통제를 국가가 완전히 관리해서 통제했다는 거죠. 자, 이제 소금의 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왜 사람들은 소금이 무슨 죄냐? 그렇게 좀 소금 좀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소금이 왜 과다 섭취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원래 인류나 동물들은 소금 섭취를 안 해도 되게끔 백미르만 먹어도 되니까요. 네, 안 해도 되게끔 몸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잘 발달돼 있다 하면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소금은 하나도 안 먹어도 몸이 충분히 그 소금을 몸 안에 가두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먹죠,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섭취가 되나요?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거는 소가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풀. 그 다음에 고기. 이런 자연 토양 속에 있는 소금, 나트륨. 네. 그런 것들만 먹어도 우리 몸은 유지가 된다 이거죠. 유지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2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세포, 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2억 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맛에
그러니까 인류가 소금을 안 먹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기간은 2억 년이었고 네. 지금 우리가 불과 약 100년, 5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소금을 먹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유전자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네. 네. 아, 우리는 소금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되도록 태어났는데 네. 우리의 삶 자체는 소금을 엄청나게 먹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엇박자인 거구나. 네. 우리 유전자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주체를 못하고 있는 주체를 거죠. 못하는 네. 그거를 현대인들도 네.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에 정확한 거는 네. 태아하고 유아입니다. 어. 요새는 뭐 엄마 모유를 되게 많이, 뭐 2살까지도 예. 먹이고 예. 그런다 예.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1, 2년 동안 소금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되는. 그렇죠. 1년 동안은 신석기 시대에 예. 인간보다도 더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무게는 3배 커지잖아요. 뭐 3배 이상 커지죠. 가장 빨리 성장할 나이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소금을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애는 정상적으로 커가는 거죠. 네. 그죠? 엄마 젖에 소금 치는 부모는 없죠. 엄마 싱거워, 뭐. 근데 그 우유에는, 예. 자, 이 젖에는 안 들어있고, 우유에는 또 거의 안 아, 네, 들어있습니다.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2억 년 동안 소금을 안 먹어도 충분히 우리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세팅해 놨는데 유전자가 딱 계속 만들어 딱 왔는데, 정립이 딱 됐는데 지난 갑자기 50년 동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안에 엄청난 교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몸이. 그 결과가 고혈압인가요? 네, 그 결과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짜게 먹으면 여러분들 맛집에 가서 짜게 먹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물입니다. 네. 소금을 많이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네. 그것이 피 속에 들어서 피의 양이 많아지고 볼륨이 커지죠. 예, 혈관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많아진 물의 양 또는 소금 양에 의해서 혈관 벽에 압력을 많이 네. 주고 네. 압력을 많이 주니까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디려고 한다 보니까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예, 견디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이 말랑말랑한 게 없어지는 것이 거고. 없어지고 예. 단단해져야 그걸 예. 견딜 수 있고 예. 단단해진 것이 지나치면 이제 터지는 거죠. 아.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고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나이 들으면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노화 현상으로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온다는 거. 네, 훨씬 더 빠르게 오고 그다음에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보다 더 고혈압의 빈도가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금 자체가 혈관에 이렇게 아주 그 화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런 건 없나요? 이게 단순히 삼투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수 배우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시는데 그 뉴욕 마나탄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네.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연구 그대로 한 건데요. 네. 그 뇌졸중 맨하탄파야. 뇌졸중 환자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짜게 먹어서 네. 고혈압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느냐, 네. 짜게 먹는 사람인데 고혈압이 없어도 뇌졸중이 생기느냐. 아, 요거 아주 재미난 설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짜게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소금으로 이 소금으로만으로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짜게 먹는 것 자체가 뇌졸중을 증가시킨다. 아, 예. 네. 저희는 여태까지는 짜게 먹는 것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뇌졸중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아, 중간에 고혈압이 반드시 중간 단계인데 그것이 없이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아주 그 조그만 대학인데 하노바 근처에 있는 조그만 대학인데 그 동맥 혈관 세포 하나를 하나에다가 짠물을 농도를 했더니 그냥 짠 농도에 따라서 그 세포가 이렇게 우물어드는 게 우물어든다는 건 결국 혈압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금이 세포의 독성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요새 새로운 학설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짜게 먹으면 그것이 고혈압을 일으켜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 심장병이 생긴다고 알아왔으나
그냥 그 짜게 먹는 그 자체가 고혈압을 일으키지 않을 단계에서도 뇌졸중 위험을 높이더라. 네. 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심장 세포도 못 쓰게 들이고 혈관 세포도 못 쓰게 들인다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알려진 거죠. 그러면 이건 화학적으로도 톡식 물질이네요. 화학적으로도 2017년까지 미국에서는 그 사이언티픽 소사이어티 여러 군데다가 그 미국 보건성이나 이 NIH에서 보건국이죠.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소금은 독성 물질이냐 아니냐 대답해라. 2017년까지요? 17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네, 곧 대답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벌써 이제 독성 물질로 분위기는 독성 물질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잘 아시죠? 빨간색소. 빨간색소요? 뭐 음식 넣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독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나오면 아마 이제 저희가 이런 대답은 안 해도 소금은 독성 물질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담배처럼 규제될 수 있네요. 네, 이미 간접 소금 누가 옆에서 소금 먹고 있으면 못하게 해야 돼. 뭐 아주 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담배 피는 사람 좀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 흡연 자체가 연기 자체가 독성을 일으키니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접 흡연에서 폐암도 생기니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게 먹는 사람 보면은 이제 왜 짜게 먹어가 아니라 짜게 먹는 사람이 슬슬 피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죠. 네. 아니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야 너 아직도 짜게 먹고 미개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상황은 오는 거죠. 곧 오는 거죠. 왜냐하면 담배 피는 거 이제 아직도 피니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암도 일으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골다공증은 왜 일으키는? 이제 그 사람이나 동물이 이제 바다에 있을 때. 야, 이것도 역사예요, 얘기 같아. 교수님 굉장히 인류학이나 이런 이 유전학 이런 분야에 좀 강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사람 몸을 알려면 몸의 원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화 단계에서 사람이 이제 그 강으로 오고 육지로 오면서 소금이 없어졌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진화론 그 자체를 완전히 100% 믿는다고 치면 바다에서 시작된 인류의 원조들이 이제 이 토양 이제 산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육지로 온 거죠. 강으로 오고 육지로 왔는데 그 바다에 풍부한 칼슘과 소금을 있었다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뼈입니다. 그 칼슘이라는 걸 뼈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게. 이 진화 과정에서요. 진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터득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칼슘을 필요하면은 뼈에서 꺼내서 씁니다. 그렇죠. 네. 꺼내서 쓰죠. 근데 필요한 만큼 꺼내서 써야 되는데 짜게 먹으면 짠 게 오줌으로 나가거든요. 걸러지겠죠. 오줌으로 나가야 되니까. 너무 짜게 먹으면 그 나갈 때 칼슘을 같이 데리고 나가요. 물귀신이네. 물귀신이죠. 물귀신. 그렇게 자꾸 데리고 나가면 뼈에 있는 거 자꾸 꺼내 쓸 수밖에 없죠. 그럼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짜게 먹으면 그 과잉 섭취된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칼슘도 끌고 내려가니까 물귀신을 하면서 짜게 먹을수록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은 빠져나가는 거네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골다공증마다 애들 자라는 것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자랄 때도 너무 짜게 먹으면 막 키 크는데. 기껏 뭐 우유 먹였는데 같이 끌고 나가는 거죠. 그냥 소금 때문에 그냥 피자 한 판에 그냥 소금 쫙 빠져나가는 거네요. 피자가 그렇게 짜다며요, 피자가.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음식. 중 1번이 피자입니다. 피자. 그다음에 피자에서 이제 진짜 이런 그 햄버거. 네. 그다음에 무슨 그 감자칩. 정크푸드 같은 거요. 정크푸드, 네. 그게 이제 다 짜잖아요. 네. 감자칩도 진짜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짠 거를 아이들이 먹으면 이 소변에서 나트륨 빠져나가면서 칼슘 끌고 나가니까 애들 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미치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뼈 부러지는 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 빨리. 골다공증이 돼가지고. 네. 위암은 왜 생기는 거죠? 위암? 위암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직은 네. 보도하면 안 되실 건데 네. 저희가 요번에 조사해서 아마 7월 달에 예.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의 위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짜게 먹는 걸로 생각하고 예. 뭐 헬리코박터라고 잘 아실 겁니다. 예. 헬리코박터가 이제 자라면서 위암을 이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위궤양이나. 예. 근데 헬리코박터가 뭐 산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NaCl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짜게 먹을 때 들어가는 이제 뭐 하여튼 소듐과 클로라이드 이 염소가 예. 그 위에 벽을 손상시키고 이런 것을 이제 그 헬리코박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증강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일본이 세계적으로 제일 짜게 먹고 위암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학적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소금 섭취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위암 발생이 높은 거죠. 네, 높습니다. 그건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네, 비례해서 직선으로 그냥 네. 일치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위암 발생이 거의 세계 1위더라고요. 아직 1위입니다. 예, 아직까지.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뜻은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세계 1위다. 뭐 그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죠. 그럼 확실히 싱겁게 먹으면 네, 근데 이제 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도 증가합니다. 짜게 먹으면요? 네. 왜 그런 거죠? 이제 짜게 먹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음식을 많이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많이 생기죠. 짜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 비만인 사람이 유방에는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유방암을 발생 확률이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짜게 먹고 비만이 생기면서 유방암이 늘고 짜게 먹고 헬리코박터가 많이 생기면서 위암이 늘고 하기 때문에 만병의 시작인데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암학회 협회에서 네.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 해야 될 10가지 네. 중에 4번째가 싱겁게 먹는 겁니다. 짜게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다고 확실히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야,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네요. 네, 네, 네. 짜게 먹으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높아집니다. 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까지. 네. 왜 이게 짜게 먹으면서 소식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한계가 넘는 거죠. 아까 잠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짜게 먹으면은 너무 짜면 그냥 맛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짜게 먹으려면 장에는 양이 많아지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물 먹을 때는 그냥이 안 되니까 소프트 드링크를 먹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감미료가 들어있고 뭐 설탕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애들 소화비만인 경우에요. 애들이 이제 피자 같은 거 짜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갈증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그냥 잔뜩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피자랑 콜라랑 같이 파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피자 가게에서 콜라를 팔지 않죠. 콜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죠. 왜냐하면 피자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피자를 먹으면 기가 막힌데. 피자를 먹으면 짜니까 짠 맛을 입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을 먹으면은 잘 안 없어지니까. 잘 안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있어서 기름을 제거하는 게 또 콜라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골프채가 녹슬잖아요. 못 쓰게 되면 콜라에 담그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요? 그건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기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콜라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갈증도 없어지고 피자를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으면 그 짠 피자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콜라 갖고. 네, 그러다 보면 총 칼로리 섭취가 확 올라가면서 비만으로 연결되는 거죠. 5,000 칼로리 이상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디 보니까 이 피자가 바닷물보다 짜다는 게 맞아요? 네, 바닷물보다 짠 음식이 영국에서 한 10대까지 있습니다. 뭐 피자로 들어요. 피자 그렇고. 피자가 실제로 바닷물보다 짜다. 예, 바닷물보다.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느끼는 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름, 설탕 맛이
이거를 그냥 마스킹하는 거죠? 마스킹 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네. 또 뭐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이렇게 바닷물에 짠 음식이? 햄버거의 일부 고기들이 전부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햄버거 그 모양을 만들려면 소금을 많이 쳐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찰져야 되니까. 네, 찰져야 되니까. 네. 햄버거 빵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빵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빵이 제일 짭니다. 야. 어쩐지 이게 좀 약간 쫄깃쫄깃하더라고. 네, 그 빵이 제일 짭니다. 그러면 그 파스츄리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짜겠네요. 파스츄리인가요? 왜 찰진 빵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링 돼 있는 거. 예. 그 뭐죠? 네. 크루아상. 그러니까는 크루아상은 그렇게 찰지잖아요. 찰지게 하려면은 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이 빵을 먹기 때문에 주식이죠, 걔네들은. 빵의 소금 양을 법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냅뒀다가는 계속 이 제빵 업체들은 소금을 칠 거고 그러다 보면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법으로.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건데 금년 4월에 나온 건데 영국에서 2003년부터 2011년 동안에 소금을 줄이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1.4g 줄였어요. 9.5g에서 8.1g, 15% 정도 줄였더니 혈압이 3.3mm 머큐리라 그러죠. 줄었고 그러니까는 뇌졸중엔 사망률이 42%. 와. 그 다음에 심근경색에는 사망률이 40%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4% 줄었다는 거는 1.4g 줄었다는 거는 15% 줄였는데. 뭐 얼마 크지 않지만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작년부터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법으로 빵에 소금을 줄이고 이렇게 된 아주 큰 원인이 하나의 되는데 이렇게 영국 프랑스들은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회주의 의학이라 그러나 이제 나라 전체가 공중보건에 이게 있기 이제 때문에 강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됐는데 미국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워낙 민간이 세고 법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했고 영국, 핀란드 여기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효과를 눈으로 보는 게 막 금년 4월에 소금 섭취량을 14% 줄였더니 뇌졸중 42% 감소, 심장병 40% 감소. 이 어마어마한 감소고 거기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죽는율이. 사망률이요. 그러니까는 뇌졸중이 주는 게 아니라 사망률. 뇌졸중률이나 사망률. 42%.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이 천문학적으로 의료비를 세이브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니까. 소금을 15% 정도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나라 저는 김치가 짜요. 저는 김치 그래서 이렇게 막 김치 좀 물에 씻어 먹으면 요란 떤다 그래가지고 그 눈집에서 그렇게도 못하고 김치가 너무 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치? 제 환자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만 먹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김치, 된장찌개도 짜.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항이 더 심하다 이거죠. 우리 우리 문화를 거스르면서 어떤 일을 하긴 참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얘기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물 먹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말에 제일 나쁜 얘기가 국물도 없어. 너 국물도 없어 너. 너 국물도 없어. 이게 나쁜. 엄청난 협박인 거예요. 협박이죠. 국물도 없는 거야, 너는. 국물도 이게 당분간 국물을 뺏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당분간 이런 일은 좀 형벌이야, 형벌. 줄이고 우리가 더 많은 감자칩 같은 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우리 컬처하고는 조금 먼 거 우리가 아니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짜니까 김치 먹지 말라는 건 상당히 저항감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거꾸로 김치만 요새는 김치 담가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 먹으니까 김치 만든 회사에 되고 이제 좀 싱겁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염김치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뭐 우리 김철중 기자랑 같이 한 큰 일이라면은 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싱거워야지 팔릴 수 있다는 개념을 조금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열심히 썼죠. 예, 예. 아니,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생각들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많이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복지부에서 아직 연락이 없네요. 뭐 공로상이라도.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 술이에요, 술. 한국 사람들은 술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술이 이 짠맛을 못 느끼게 한다며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술이 마취제니까. 그렇죠. 예. 마취제니까는 술 먹을 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항상 모자라게 느껴서 마취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짠맛도 마취가 돼가지고. 요 미각, 혀도 이게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이게 마취가 되는군요. 당연히 마취가 되죠. 원래 술이 마취제입니다. 근데 술 먹으면 맛있는데, 뭐. 네, 그거는 이제 좀 타서 잡수시든지 그래서 그렇고, 원액을 잡수시면 금방 마취가 되죠. 이게 다이렉트하게 혀에 닿는 알코올로도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혈류에 전시로 퍼져서 오는 마취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농도가 이제 높아졌을 때고, 소위 말해서. 그럼 위스키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게 되면은, 금방 혀에 마취가 오겠네요? 금방 마취가 오죠. 그러면 이 짠맛을 못 느끼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죠. 그냥. 이야, 재밌다, 이거. 네. 오히려 맥주는, 근데 맥주 먹을 때 짜게 먹거든요, 보통? 치맥. 아니, 그건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짠 거 먹어도 괜찮게끔 되는 거죠. 못 느끼는 거군요. 네. 중화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분명히 더 다른 나라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음식 섭취도 비만도 많아지고. 네. 자, 그렇군요. 지난번에 얘기를 다시 약간 돌아가서요. 영국은 2,400 나트륨 섭취량을 2,400이고 호주는 400으로 각자 이렇게 기준을 좀 바꿔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나라별로 이렇게 좀 기준을 달리한 권장 섭취 기준을? 네, 이제 미국하고 지금 WHO는 기준을 나트륨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하고 호주나 이런 데는 소금으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나트륨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금으로 하면은 소금이라는 건 좋은 거다 하는 개념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나트륨으로 하면 나트륨은 나쁜 사람, 소금은 뭐 그런 대로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으로 해놨는데 소금으로 하는 데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나트륨 하는 데는 조금 낮은 편이고.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에, 그러니까 식생활 패턴이나 그런 문화를 감안한 그 자기 나라마다 그 고유의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군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나트륨 2,000. 그 다음에 2,000이면 5g 정도 되거든요. 소금으로요? 소금으로. 근데 6g으로 한 거는 그램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짜리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니까. 그냥 6g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이 나트륨 줄이기 위한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리 개인한테 싱겁게 먹으라 해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소금을 적게 먹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금 먹으면 암도 걸리고 심장병, 고혈압, 뭐 뇌졸중에서 이제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한들 당장 밖에 나가면 짜거든요. 뭐 굶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지침을 주셔야지 우리 중생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건강은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네가 잘하고 네가 담배를 안 피고 네가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건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이거는 이제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사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좀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관해서도 저는 이제 건강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1월 1일이 되면은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다 재미없게 살겠다 하면서도 작심삼일이나 마찬가지로 야, 그 재미없게 사는 거구나. 다 소금 끊는 것도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의지도 있고 그러지만은 얼마 못 간졌죠.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네. 이제 이게 담배 끊자, 술 끊자, 똑같이 소금 끊자. 다 그 생각하죠. 네. 이제 해야 되는군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인식은 생겼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 거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여태까지는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사회의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사회의 잘못이 국가나 그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담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짜게 담배 피우면 창피하고 숨어서 피고 하던 거 마찬가지로 소금도 많이 짜게 먹는 사람은 좀 창피하게 느끼고 또 짜게 먹는 게 여러 가지 이 인식 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40년 동안 1969년으로 생각하는데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인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싱겁게 먹는 거다. 그 백악관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전국 국민들은 싱겁게 먹게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거죠.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큰 전략적인 실패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그거를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나라가 하는 게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했더니 안 되더라. 국가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그거보다 이제 개인이라는 거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알량한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잊을 수가 없고 또 식품 회사들은 짜게 만들어서 많이 팔리는 그런 추억을 또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정한 선에서 사회가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규제라 그러면 또 이제 자율적 가이드라인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총화가 돼서 법을 만들고 점점 우리의 미각이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보통 몇 개월에 걸립니까? 당장 싱겁게 먹으면 맛없다고 불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14%라는 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영국에서 이제 15% 우리가 14% 떨어뜨리면 몇 개월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제 3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주. 3주면은 미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미각이라는 게 이제 맛봉우리가 한 10,000개 정도 있는데 10,000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 바뀌면 내일 또 하나 바뀌고 이러니까 3주 동안에 미각 맛봉우리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반만 바뀌어요. 그럼 또 3개월, 그러니까 3주, 한 달이라고 하죠. 한 달 동안에 반이 바뀌고 미각에 나머지 한 달 동안에 4분의 1이 바뀌고 또 한 달 동안에 8분의 1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계속 10몇 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지금 한 넉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넉 달 정도. 그러니까 2의 4수니까는 16분의 1 정도가 남으면은 새로운 미각 세포는 새로운 맛에 적응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을 10개를 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6개만 치면 우리가 금방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혀가 진짜 완전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9개 정도 치면은 못 느끼나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이게 더 15%인데요. 그 지금 현재 이제 학자마다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한 5% 7%는 줄이면 못 느끼고.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이제 많아 가서 한 15% 정도 되면은 못 느낀다 그러는데. 뭔가 약간 근데 그거는 좀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거고 되게 한 5%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줄여 나가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5년, 7년에 걸쳐 가지고 20% 줄인다 그러면 1년에 한 3% 줄이는 거고 영국에서 지금 9년 동안에 15%니까 1년에 한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못 느끼면서 우리가 계속 소금량을 줄여 나가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저 영국의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줄여라, 몇 퍼센트 줄여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짠 맛을 원래 자기가 먹던 그 1년 전에 먹었던 짠 맛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네요. 내가 이렇게 짜게 먹었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네.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짜서.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는 혀가 이렇게 그냥 민감한 거야. 네, 제 환자 중에는 그 김치를 눈으로 먹는 사람은 네. 소변에서 소금이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재지지 않죠. 진짜 싱거운 사람이네. 네. 싱거운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부인하고 같이 이제 외래 오는데 부인이 오래 같이 재밌게 살아야죠. 짠맛을 포기하고. 그러면 아주 일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네,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마지막 그 반대 사람은 그 알량한 추억에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끊은 사람이. 거의 뭐 중독성이네. 완전히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한 대 술 끊었다가 한 대 딱 피면은 완전히 돌아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가 있죠. 이제 갈등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짜서 못 먹겠다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15% 정도가 1.5g도 안 먹어요. 1,500. 그래요. 굉장히 아주 모험적인 거네요. 모험적이 아니라 아주 몸에 밴 거죠. 그러고도 잘 산다 이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김 교수님 서울대에 계실 때 그 서울대병원 그 신장내과 점심 시간에 그 불시 검문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장내과 병동의 환자들은 신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싱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금 과잉 섭취된 나트륨을 배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가 굉장히 싱거워요. 굉장히 싱거운데 그 짠맛을 못 잊어가지고 숨겨놓고 짠김치, 뭐 참치캔, 그다음에 그 조미김 몰래 숨겨놓고 먹고 있더라고. 그만큼 무서운 거라니까. 술 못 먹게 하면 몰래 술 숨겨놓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소금이. 네, 술 숨기는 사람이 알코올릭스의 처음이 마찬가지로 소금도 숨겨놓는 환자들이 병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숨겨놓고 먹는다니까. 이게 소금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는 중독이고 중독되는 그 뇌의 위치가 그 마약 중독 위치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소금이 이 짠맛이 약간 황홀한가 보죠? 약간 그 느낌이 짭짤하면 기분 좋다. 그거는 이제 그 세로토닌이라고 그 뭐 이 즐겁게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하고 상관이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짠맛이 쾌락 중추를 좀 자극하는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거를 이제 쾌락 중추라 그러는데요. 그 쾌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마약도 쾌락이죠. 근데 처음 마약하면 이상하게 느끼지만은 이제 진행되면서 쾌락하게 되는 건데.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아니, 마약 해보시는 것처럼. 아니,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프다 그래서 마약을 놓으면 굉장히 불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니,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죠. 그리고 뭐 메스껍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쾌락 중추라 그러는데 인류가 이렇게 그 발달한 데는 쾌락 중추 역할이 큽니다. 그래 그 그리스 시대 쾌락주의라는 게 있는데 즉 말하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이 이제 쾌락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느끼면서 풍족해지고 음식에 대한 게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많으면 좋고 그러한 것이 인류의 문화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됐다 이거죠. 물론 반대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쾌락 중추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저는 그게 너무 발달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현대 사회는 먹을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의식주가 많이 해결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한 게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 우리 교수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요즘도 소변 염도 재세요? 네. 네?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생체 실험을 하고 계셔. 새벽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염도를 재 항상 자기 소변. 예. 그다음에 오후에 약 4시쯤에 자기 소변에 염도를 재서 혈압의 변화, 염도, 소변의 염도, 전날 먹은 음식 이걸 다 관계를 분석을 하시는데 완전 이건 이거 네이처에 나올 논문입니다. NEJM엔 최소한. 아니 근데 이제 염도라고 그러시니까 혹시 이제 딴 사람들 오해하는데 저는 염도와 나트륨을 다 이렇게 제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염도 얼마면 나트륨이 얼마다는 거를 제 개인 거는 가지고 있어서 염도를 재면 나트륨이 얼마다는 게 이제 대강 소변의 염도를 재면 전날 섭취한 나트륨을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해 놓은 거죠. 보정을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일. 네. 근데 하여튼 밖에 나가서 외식한 날은 그날 다음날 새벽 소금의 염도가 쫙 올라간다. 예.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요. 저녁 때 어저께 스포츠 중계 보면서 치맥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아침에 다 붓는다 그래요. 붓죠, 당연히. 당연히 얼굴도 붓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오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도 잰다는 게 결국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 손이 붓고 손이 좀 뻣뻣하고 얼굴이 붓는다. 이거 다 아는 건데 그게 소금 때문이라고 잘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밤에 라면 먹으면 아침에 붓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금을 많이 먹고 이제 혈관에서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을 혈관 쪽으로 쭉 했다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소금을 배출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소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이 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줌으로 나가기 전에, 소변 나가기 전에 먼저 혈관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야지 고혈압을 방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필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소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물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붓는 거죠. 그러니까 쫙 붓는 거군요. 네, 그 안에 그냥 가둬두면 밤새 혈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제 자기가 방어 작용을 한 거네. 자기에서 해서 붓는 것이 방어 작용이죠. 네. 자, 그러면 또 이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소금의 양을 섭취하듯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영국과 핀란드는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저는 좀 음식점에 이랬을 때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나 똑같이 다 똑같은 짠맛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좀 하면 안 될까 싶어요. 네. 왜 음식점 가면 매운맛, 덜 매운맛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우리도 좀 짠맛, 좀 덜 짠맛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될까 싶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2013년도에 영국하고 이제 세계 소금 협회라 그럴까 세계 소금을 줄이자는 이제 운동 본부가 있는데 두 군데서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웨이터한테 싱겁게 달라. 그리고 팁을 주지 말아라 먼저. 그래요? 네. 싱겁게 나온 음식에만 팁을 주자. 그게 새로운 문화구나.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는 내가 시킨 소금에 왜 이렇게 수프가 많으냐. 수프요? 그러니까 짜다는 걸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에 수프를 넣으면 소금에 수프를 많이 넣었다 이런 얘기죠. 너무 짜다? 너무 짜다. 그거를 이제 아주 소금에다 수프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옛날 교수님이 얘기하셨나?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문화인데 음식점에 가서 아줌마 예를 들면 아줌마라고 치면 아줌마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줌마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그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할머니 싱겁게 해주세요. 이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한 10만 개 정도 돼요. 그런 음식점이. 어떤? 아줌마 음식점이. 아줌마 음식점이요? 10만 개?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조리사도 없고 영양사도 없고.
그 싱겁게 하고 뭐 더더군다나 매출이 하루에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맛집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30명 오면은 아 그거 가지고 땡큐하고 하고 버리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피자를 만드는 사람, 감자칩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매상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체인점이나 뭐 이런 네, 체인점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희도 큰 사실 데부터 잡자, 큰 데부터 잡아. 큰 데부터 잡아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고추장 된장 파는 것도 요새는 저염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영국에서 그런 걸 시도하다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아, 이게 좀 소금 함량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제 그 균이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차츰 내리면 지금 거의 한 40%까지 줄인 김치, 그 된장 고추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 인류를 많이 먹여 살린 공이 식품 회사들이 공이 큽니다. 예? 그렇죠. 싼 값에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인류의 그 건강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여세를 물어서 싱겁게만 하고 뭐 또 한편으로 너무 달지 않고 기름이 많지 않은가 하면 인류에 또 한 번의 공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인류 얘기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류가 오래 산 데는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오래 살게 됐어요. 위생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네, 위생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동안엔 제가 데이터가 없었는데 18세기 19세기에 그 런던의 우물 펌프라는 거는 전부 콜레라균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파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파리 하수도가 제일 멋있잖아요. 그 장발장 나오고 이런 하수도. 그걸 하면서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가 좋아지면서 인류가 오래 살게 됐는데 그게 34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40세였거든요.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그러다가 34도에서 70세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21세기는 지금 70세에서 우리나라 뭐 77, 8세까지 되니까는 80세 다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100세가 사는 데는 소금, 저염이 제일 중요할 거다. 팩터일 거다. 팩터가 아니라 더 모스트 임포턴트 가장 중요한 게 될 거다. 첫 번째 인류한테 공헌한 건 상하수도, 두 번째가 싱겁게 먹기. 중간에 이제 흡연 규제, 그러니까 흡연 규제도 중간에 그 수명 늘리는데 좀 기여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소금을 1g 줄이는 게 전 세계인이 담배 끊어서 사는 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담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소금 조금 줄이는 거가 비슷한 거죠. 그 정도로 소금 줄이는 게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제 간혹 가다가 잊을만 하면 이 보도에서 소금 적게 먹어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야, 소금 적게 먹으면 문제라는데 너 맨날 적게 먹으라고 썼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소금 적게 먹어도 문제 뭐 많이 먹어도 탈, 적게 먹어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저기 축구에 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는데 16강이 되느냐 8강, 4강 준우승, 우승이 있더라고요. 우승이 몇 퍼센트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원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우승이 될 확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270 몇 분의 1이었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이제 도박사들이 이거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우승할 거다고 투표하는 사람의 퍼센트. 그거요. 제가 보기에는 뭐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준우승이 0.6%가 그렇고요. 우승이 1.5%예요. 우승이 더 높아요? 네. 근데 그 한 1점 몇 %라는 거는 어느 사회나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금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먹으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1%에 항상 해당되는. 약간 이 과도한 과잉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죠. 저희 뭐 우승 못하리라는 건 아니지만 우승한다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면 좋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도한 주장을 하는 건 어느 사회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는데 그럼 그런 과학적인 증거나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소금을 적게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어떤 논문들 보면 왜 뇌졸중인가 무슨 연구에서 보면 소금을 제한했더니 뇌졸중 발생이 높아졌다. 뭐 이런 연구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이 그 인구 전체가 아니라 병 있는 사람이에요. 이왕 병이 있고 이뇨제를 쓰고 고혈압약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거꾸로 의사가 너무 싱겁게 너무 짜게 먹지 말아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인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소금을 적게 먹거나 이런 식의 약간 혼란 상황에서 오는 후유증 때문에 예를 들면 뇌졸중이 발생이 높아진 거지. 그거는 아주 그 질병 관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연구군요. 뭐 중요하거나 어쨌든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인구에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싱겁게 먹게 된 사람들은 음식 섭취량도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영양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감안한 연구고. 교란 변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 모든 일반인 경우에는 적게 먹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19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줄여가지고 400 며칠 동안 소금을 안 줬어요. 400 며칠 동안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잘 있었다. 하는 실험을 벌써 옛날에 다 해가지고 소금을 안 먹어도 되고 지금 미국에 요새 지금 그 천년 계획 세운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보고 아직 안 했나?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화성에다가 그 인류 콜로니를 콜로니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정하게 살게. 마치 화성에서 하는 것처럼. 네, 뭐 일단은 이렇게 그 공간이나 이런 거 뭐 다 해서 바깥에서 서플라이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소금 먹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500일 동안 싱겁게 먹이고 뭐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군요. 자, 두 번에 걸쳐 서울 K넷과 김성우 원장님과 함께 소금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명의가 괜히 명의가 아니라는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김성근 교수님은 원장님이시고, 님은 인류학과 유전학과 진화학에 굉장히 좋아하기가 깊으셨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싱겁게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좀 싱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성은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